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열등감은 자연히 연약한 인간에게 준 축복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등감? 그거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가 했던 말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왜 아들러는 열등감을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아들러는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월성 추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또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뒤떨어졌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등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열등감은 나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열등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위한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열등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에 압도되어 노력하기를 그만둡니다. 어차피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못생겨서 연애를 할 수가 없어. 등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하죠. 이러한 상태를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야 너 열등감 문제 있어? 라고 할 때 열등감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브랜드 제품 과시하기,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자신의 업적에 대해 일부러 자랑하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신의 열등감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업적이나 재능을 무시하며 자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열등감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제 키는 평균보다 작은 편이며 외모도 보통인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 맞죠? 아닌가? 아무튼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제 키와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전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대학 입학 후에 항상 같이 다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180이 넘으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항상 그 형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신경 쓰이지 않았던 키와 외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저 형처럼 인기가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참 이상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이미 제 키는 평균보다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오기 전까지는 전혀 열등감이 없었으니까요. 제 키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키 크고 잘생긴 형과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열등감을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을 얻은 이후 저는 키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키나 외모와 같은 변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과 같은 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형만큼 인기가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열등감을 성장의 도구로 삼을지 아니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몫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열등감을 성장 도구로 선택하셨다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말 아시나요? 그 말처럼 지금 그 느낌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아주 작은 계획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마치 언덕길의 눈덩이가 대골대골 커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크게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을 성장의 도구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훨씬 발전된 구독자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결과를 비교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